아저씨 나보다 3대 높은 그 양반 만나자고 전화 골린 게 저렇게 한 얘기가 생긴 거 아니에요. 저는 성공 스토리 속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게 나의 끝인가? 이게 나의 마지막인가? 까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배신 사람 스토리에 나오잖아요. 차에서 잤다고. 근데 저는 그런 경험 많아요. 집에 도착했는데요. 일어나서 짐을 부랴부랴 챙겨서 올라갈 힘 없어 차에 잔 적 되게 많아요. 좀 쉬었다 올라가야지. 왜냐하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출장 갔다 왔기 때문에 짐을 채려는데 이 짐을 챙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거죠. 근데 눈 잠깐 지하철에 2시간 자는 거. 나의 극단까지 써본 거죠. 그게 저의 지금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 메나테크가 만들어준 어떤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 늘 강의장에 자주 나오잖아요, 이 사진. 근데 보세요, 이렇게 삶이 막 바뀌잖아요. 이렇게 근사해지고 인증받고. 또 어떤 변화 있을까요? 아까 보실까요? 꼴랑 유의성. 실제로 사업자는 유의성 추경을 하나예요. 실제로 내 레그에. 이렇게 시작한 제가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보실까요? 유자격 퀄리파이 PD만 이만큼이 된 거예요. 비교해 드릴까요?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박수 한번 주실래요? 여기에 뭐 원타임 PD 하신 우리 강영준 사장님이나 또 누구 계시죠? 앞으로 이제 또 골드 ED 하신 분들 또 더 많고 이런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죠. 메나테크 성공이 준 선물들이 참 많습니다. 첫째, 제가 이 이제 감사 또 메나테크 사업이 갖고 있는 성공했을 때 얻게 되는 많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건강해졌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제 전의 모습을 못 봐서 그런데 강사할 때만 해도 몸무게는 거의 95kg, 94kg에 육박했고 우리 서영이 일기장에 있어요. 아빠는 자고 신문 보고 밥 먹고 자고 신문 보고 밥 먹고 주말에 아빠는 늘 잠만 자는 사람 잠깐 눈 뜨면 신문 좀 보다가 또 밥 먹고 자고 왜 그래야 피곤이 풀렸던 아빠였던 거죠. 그런 저에게 이렇게 건강을 줬고요. 두 번째 경제적인 자유를 줬습니다. 제 강의 때 자주 등장하는 저희 집 풍경이잖아요. 이제 11월이 되면 제가 저 풍경을 못 봅니다. 못 보지만 더 멋진 풍경. 저희 이사갈 집에서 찍은 야경입니다. 퍼스트월드라는 아파트에 48층으로 이사를 갑니다. 메나텍을 만나서 제가 얻게 된 이제 드디어 그전까지 전세 살았거든요. 이제 저희 집으로 갑니다. 이명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적 자유예요. 웃긴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되게 바쁘다가도 이 일이 공백이 있을 때가 있어요. 멘붕이 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심심해서 집에서 제가 뭐하고 놀았냐면 나트랑 가는 거 연습했어요. 청소하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희정으로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거 찍고 김희정이랑 둘이 나가서 맥주 2잔 보이죠? 점심을 월요일 오후에 둘이 손붙잡고 가서 맥주 한 잔 마시고 서점 가서 책 좀 보다가 이렇게 올 수 있는. 근데 그 공백의 시간이 과거에 메나텍을 만나기 전에는요 공백이 아닌 거예요. 이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 나한테 지금 강의가 안 들어오지 이러고 있었는데 공백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행복한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된 이런 시간의 자유. 자, 친구의 부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친구를 검증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걸러져요. 저 맨놈 버렸잖아요. 잘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비교도 안 되는 친구들이 생겨요. 운명을 같이 하는 친구란 말이에요. 경제든 건강이든 모든 삶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 형제보다 훨씬 가까운 이런 친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에게는 친구 몇 명 버렸지만 이렇게 멋진 친구들이 생겼어요. 뭐 홍콩 가가지고 아저씨들이 이러고 놀고 앉아 있어요. 엊그저께 이게 모이려고 모인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모였더라. 모였는데 윷놀이나 한 판 하자 그랬는데 뭐 이러고 앉아 놀면 그날 20만 원 잃었어요. 나는 한 번도 저 모임에서 돈을 딴 적이 없어요. 있어요. 한 번 2년 전에 제 생일 때 어디 놀러 갔는데 그때는 다 표를 몰아주는데 그때 한 10만 원 따고
저기서 이런 동안 돈 100만 원 넘어요. 근데 행복해요. 아, 두 판에서 잃었어요. 두 판에서 20만 원 잃었으니까 많이 잃었어요. 그때 저 아는 사람 따가고 저기 여기 웃는 사람들 따갔어요. 좋아요. 웃는 사람은 다 딴 사람이에요. 여기는 허탈해서 웃는 거예요. 낙대라 했는데 낙대인 거예요. 그래서 참. 자, 하여간 인정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인정받잖아요. 늘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뭐 식당을 해서도 돈을 벌 수 있고 뭘 해서도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메나테크에서 인정이랑 좀 남다른 가치가 있는 거죠. 제가 처음 미국에 갔더니 그 미국 회사에 사진 한 장 걸려 있는데도 그 이영 말리 미국의 본사라는 데 가봤더니 오 진짜 내가 PD가 되고 나니까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야 놀랍다. 근데 몇 년이 지나서 골드 PD가 됐거든요. 골드 PD가 됐더니 또 그때는 이제 하도 많으니까 이제 못 실으니까 이렇게 텔레비에 제 사진을 이렇게 실어주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최고의 인정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제 파트너 형제라인 할 거 없이 이렇게 마음을 다해 축하해주고 여러분도 같이 함께 하겠다. 이 축하가 저에게는 가장 축하인데 오늘 축하하신 모든 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과연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누군가의 성취를 이렇게 진심을 다해 기뻐해주고 응원해주는 비즈니스가 있냐는지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 여행이죠. 그 여행사는 아까 많이 나왔는데 버리기 아까워. 이제 한 장 그냥씩. 왜냐면 우리 이제 곧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게 내년 GIP란 말이에요. 여기 때문에 여행사를 뺄까 하다가 그냥 제 기억 남는 사진들 넣어봤어요. 이거 케빈의 저기요 여행용 가방. 막둥이 지 한 번 버리고 안 데리고 간 적 있어서 여행 가방 사니까 아예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 번 안 데려간 적 있어요. 귀찮아가지고 언니들만 누나들만 데려가고. 그래서 이건 살면서 저에게 되게 좋은 추억인데 작년에 제 아내가 복직하는 바람에 못 갔어요. 여행을 못 가고 그러니까 티오가 2장인데 근데 큰딸도 안 가겠대. 잘 됐다 해서 막둥이랑 아빠랑 막둥이랑 이렇게 둘이 단둘이 여행 갔어요. GIP 작년에.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비행기 둘이 이러고 놀고 뭐 그랬어요. 사진 이런 거 찍는다고 욕 바가지로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많은 삶의 여행들이 있었어요. 이 일을 통해 여러분 그 어떤 MT보다도 회사에서 갔던 그 어떤 야유회보다도 우리끼리 보내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리고 인정도 받고 홍콩 여행 또 가고 싶어요. 한번 기회 되면 우리 그룹에서도 자체 프로모션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이러고 놀았고요. 홍콩에서 하와이에서 또 인증받고요. 이러고 놀고 또 이거 주무시고 있어요. 뭐 이런 막 이렇게 놀고 애들 데리고 이렇게 가고 어디 갔는데요. 부인들이 안 나오겠다. 그래서 이명인 사람이랑 둘이서 원래 남녀 짝꿍인데 둘이 앉아가지고 이러고 놀고 있는 거예요. 노젓고 이러고 또 추억도 만들고 하와이 해변에서 이러고 메나테크 박수 치고 있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 제가 이 사진이 왜 다시 등장하냐면 이 녀석들 때문에 우리가 만난 거 아니에요. 메나테크를. 얘네들 이럴 때 만난 녀석인데 올해 2월이죠. 올해 갔나? 뭐 자주 가서 까먹네. 올해 갔나 보다 하와이를. 작년에 갔나요? 애들 데리고 간 건? 작년이죠? 올해는 우리끼리 갔죠? 네 맞아요. 작년에 이놈들 딱 데려갔는데 이 꼬맹이 같은 놈들이 다리 딱 꼬고 이거 배조잡 시킨 거거든. 꽈봐 이러고. 둘이 쳐다봐 막 이렇게 찍은 거죠. 아니 이런 꼬맹이들이 한 7년쯤 지나 하와이 해변에서 요트에서 이러고 폼 잡고 또 폼 잡고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나눌 수 있는 삶인데요. 여러분 M5M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 M5M 별로 저 사업 설명할 때 자랑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저는 크게 봤을 때 사회적 기여, 사회적 봉사를 얘기할 때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어요. 어떤 네트워크 리더들은요. 파트너들 다 신용불량자 만들어 놓고 자기는 1년에 몇 억씩 기부해요. 이건 가식이에요. 저는 우리 M5M이 굉장히 훌륭하고 중요하지만 잘 얘기 안 해요. 일단 다른 어설픈 회사들이 하는 것과 게임도 안 되는 거라 말 섞기가 싫은 거예요. 아예. 왜? M5M 여러 번 설명해봤더니 다른 회사들 그런 거 해요라고 하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죠. 우리는 회사가 망할 때
부도의 위기가 있을 때도 이걸 하자고 했던 회사인데 이거 믿어주겠냐고. 그래서 아예 얘기 안 해요. 대신 저는요, 나눈다는 게 뭐냐면 적어도 내 파트너들 중에 파트너였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고 뭐 계속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적어도 내 파트너 중에 이 메나텍이라는 도구를 만나가지고 돈을 잃어버리거나 금전적 손해본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부 몇 명이 뭐 한 100만원, 200만원 뭐 나 제품 먹었는데 효과 없다. 이걸 손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제가 어쩔 수 없으나 집을 팔고 이혼을 하고 가정이 망가지는 그런 케이스는 없다는 거죠. 저는 나눈다는 삶이 딴 게 아니고요. 이 도구라는 거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고 철학을 공유하는 우리 그룹이 너무 자랑스럽고 이게 우리 나누는 삶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직업이라는 거죠. 이거 두말할 나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를 좀 접으려고 해요. 너무 길면 또 어디 실리면 잘 듣지 않으니까 이제 마무리 작업 들어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속담이에요. 뭐냐면 TV의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게 없겠네.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걱정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거죠. 강사를 하면서 1,000만원, 2,000만원 가까운 돈을 매달 벌면서도 걱정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답이 없었던 거죠. 근데 메나텍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뚜벅뚜벅 이 믿음을 갖고 여기까지 온 거죠. 자, 여기 72년생 GT. 우리 배주원사님 아까도 막 목청을 놓고 다시 태어나면 GT 남편이랑 안 살겠다. 쫌생이들 막 이러고 공격했는데. 이명희사랑 저랑 72년생 동갑내기고 생일도 비슷합니다. 제가 3월 말쯤이고 이명희상 4월 초쯤이라 비슷한 때 태어난 어떤 친구죠. 두 사람을 비교해 볼게요. 올해 46살입니다. 학력 볼게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스폰서는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학력에 대한 이런 뭐 우월의식이나 이런 건 없는 사람이에요. 대학 보내는 거 미친 듯이라고 얘기하는 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으나 하여간 사회적으로 통념으로 봤을 때 이런 안경과를 나왔고 저는 고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첫 직장이 인하안경원이었고 저는 제일지당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해외 사업부였고 그런데 둘 다 공교롭게도 2006년도에 메나테크를 만나고 저는 2006년도에 강사를 시작해요. 두 사람의 그래프를 볼까요? 처음 만나는 시점을 보면 제가 실버 PD보다도 훨씬 돈을 좀 더 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래프가 시간이 지나니까 역전이 되네요. 이렇게 쭉 그러면서 점점 갭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죽을 때까지 이명진 배주원 사장님의 매출을 따라간다 못 쫓아간다? 못 쫓아가지 당연히. 저분은 내 그룹 전체를 다 갖고도 또 다른 그룹이 3개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무슨 사실이냐? 제가 저 두 분에 근접해 가긴 해요. 왜냐하면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득이 느는 각도가 줄기 때문에 한 50년쯤 지나면 이게 상속이 돼서 아니 5년쯤 6년쯤도 근접해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의 갭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가치가 하나 더 있어요. 뭔지 아세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빨리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이사님이 부장한테 너 빨리 이사되라 하는 거 봤어요? 그렇게 얘기 못해요. 왜 못할까요? 걔가 이사되면 난 나가야 되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회사의 상사가 너 내 자리까지 빨리 올라가라고 봤냐고.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우리 사업이 어때요? 빨리 오라 그러잖아요. 빨리 여기까지 좀 와라. 나를 좀 넘어가라. 나를 능가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까 보세요. 우리 스폰서님 두 분이 자신들을 직급상에서 역전한 파트너를 위해서 꽃다발을 준비하고 영상을 만들어주시고 막 들고 케이크를 앞에 갖다 놓고 사회를 봐주시고 이런 게 어딨냐고. 없어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가치입니다. 또 하나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제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뭐냐면 이 그래프예요.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돈을 점점 많이 받으려면 거기에 상응하게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받고 싶으면 점점 어떻게 해야 돼?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야 돼. 이게 우리 세상의 구조고 여기서 거의 단절돼요. 이렇게 급추락하죠. 이게 대부분의 일이에요. 많이 벌고 싶으면 더 스트레스 많이 받아야 되죠. 힘들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돈이 제일 적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돈이 조금씩 늘어나면 힘든 건 줄어들어요. 점점점. 그래서 우리는 어느 지점을 통과해야 돼요? 조지점. 이제 힘들고 어려운 게 교차돼서 돈은 더 많이 수입은 늘어오는데 일은 더 쉬워지는 시점을 통과해내야 되는 거예요.
저의 성공 스토리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저 지점을 그냥 묵묵히 소처럼 믿고 통과하자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무리하지 말고. 우리 그룹이 훌륭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초창기에 막 디립다 뛰면 완주해요,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버페이스하게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는 그룹의 철학을 딱 리더께서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온전하게 나의 속도에 맞춰 갈 수 있는 그룹이다. 우리 두 분께 감사의 박수 한번 쳐주시면. 배주원 사장님, 저 정치 얘기, 저 대통령 얘기 한 번만 하라 해서 딱 한 번만 할게요. 감사한 점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사업 초창기에요. 정치 얘기도 많이 하고요. 막 그랬어요. 진짜 감사한 분 우리 이명진 사장님이세요. 한 번도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제일 피부로 가장 심각하게 느끼시는데 나 같으면 했어요. 나 같으면 우리 파트너하고 그러고 한마디 했어요. 이씨, 나부터 강의하지만 너 씨. 모르겠어요. 어저께도 서울 갈 때 우리 배주원 사장님이랑 같이 버스 차 타고 가는데 사장님 지금 문재인 얘기 좀 그만해요 이랬어요. 사장님 필 받으면 10번씩 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네. 배주원 사장님 그렇게 해요 저한테. 그들이 또 뒷말이 더 멋있어요. 하긴 그런데 일괄되게 그렇게 줄기차게 하니까 성공도 하지 그러더라고. 또 병주도 약줘요. 계속 하란 소리야 말란 소리야. 한번 꽂히면 꼭 한다 뭐 이런 거. 그것도 아까 그런 맥락인데 저는 네트워크 사업 좋은 게 이 문구예요. 기회가 참 평등해요. 두 번째, 과정이 공정해요. 운이 없어요. 더 빨리 가는 것도 없고 지름길도 없어. 너무 속편해요. 지름길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길을 열심히 가려고 하지 않고 누가 지름길 가는지 감시하느라고 바쁘고요. 지름길 찾느라고 내 길을 못 가는데 여기 지름길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그냥 달리면 되는. 난 이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결과가 어때요? 정의롭잖아요. 저는 이게 네트워크의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인데 오늘 촛불 하나 여러분 저 어린 소년의 꿈 1탄의 주제곡은 거위의 꿈이었어요. 어느 소년의 꿈 2탄의 주제곡은 촛불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음 이겨내야 할 고난들 뿐인데 그럴 때마다 나에게 물어봤지? 내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내일도 또 그래. 근데 또 다른 친구가 얘기해.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핸드폰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핸드폰을 앞줄부터 들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프레쉬를 켜보세요. 프레쉬. 자, 프레쉬를 켰죠? 킨 상태로 일단 덮어놓으세요. 덮어놨다가 제가 부탁을 드릴 거예요. 프레쉬 못 켜는 분들은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이제 지금 잠깐 옆에 분 나 프레쉬 못 킨다 손 드세요. 네, 어디 있는지 잠깐 옆에 사람 도와주세요. 빨리 손 들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막 꼭 나 보이게 드는 사람이 있어. 저기 이하늘 사장이 나 말고 뒤를 보이게 하라고. 그렇지. 불빛이 뒤로 가게. 오케이. 다 준비됐죠? 내려보세요. 이제 엎어놓고요. 이 노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 노래만 들으면서 우리가 다 함께 제가 촛불 하나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줄부터 순서대로 파도를 한번 타보고 그 영상 찍어서 오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것.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진 것 같지 않나. 내일도 모레 하지만 그러면 안돼. 주저앉으면 안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우릴 봐라. 쉬고 힘들 땐 내게 일해
빛이 향해서 저 빛이 향해서 날고 싶어도 할수 없는 나의 날개. 자, 전체 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뒤에가 보이게 순서대로. 자, 계속 쭉 들어봐 주세요. 뒷줄 두 번째, 세 번째 쭉 들어봐. 계속 들어봐 주세요. 뒤가 보이게. 뒤에 쭉 들어봐 주세요. 자, 계속 들어봐 주세요. 자, 다음 거. 다 들어주세요. 다. 아시는 분도 한번 따라해봅시다. 그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한 번 더. 그대 그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야, 예, 박수 감사합니다. 이민호 사장님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아마 우리 네트워크 사업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어둠을 몰아낼 힘이 없는데 그 옆에 있는 분에게 초 하나 붙인 거예요. 그 불빛으로 옆에 또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엔 지금의 삶을 바꾸고 싶어하고 지금의 삶보다 좀 나은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의 경제 구조에서, 지금의 고착된 경제 구조에서 답이 없어요. 저는 지난번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네트워크는 경제지렁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렁이가 뭐죠? 땅을 살리는 거예요. 지렁이가 영어로 earthworm이에요. 지구벌레. 왜 지렁이를 지구벌레라 했을까? 지구를 살리는 벌레라는 뜻이에요. 우리 봄철에 땅을 농사꾼이 갈아엎는 이유가 뭐예요? 딱딱해진 땅. 1년 내내 비가 와서 다져서 딱딱해진 땅에 양분이 안 들어가고 비가 안 들어가고 공기가 안 들어가니 봄철에 갈아엎어서 밑에 여기 위로 올라오게 하고 물이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세균이 생기고 하는 그 갈아엎을 때, 근데 실제로 그래서 농사를 짓지 그대로 못 짓는데 우리 딱딱한 경제에서 우리 같은 네트워커들이 정말 구멍을 뚫어서 부의 재분배를 유도하고 나누고 성장하는, 어쩌면 대통령도 못하는, 정치도 못하는, 저는 사실 지난 선거에 정치에 한번 출마해볼 의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김희정이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4년 후에는 저를 놔주기로 했어요. 4년 후에는 내가 스폰서님들 결제 다 받았어요. 스폰서님 찾아가서, 이명희 배우님 찾아가서 저 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이명희 사장님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옆에 왔던 김희정 사장한테 우리 이명희 사장님이 신의 한 수를 주시더라고. 김희정 사장님은 동의하신 거죠? 이렇게 묻는데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내가 4년 후, 그래서 여러분 제 파트너는 지금 4년만 바짝 해주셔요. 4년 후에 저 찾으면 안 돼요. 저를 찾으려면 저 인천시의회나 연수구의회에서 저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포기했어요.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메나테크에서 더 성공하고 더 열심히 하면 정치도 못한 일, 그 대단하신 정치가들도 못한 일을 내가 이 안에서 해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메나테크를 할 계획입니다.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고 합니다. 자주 들으셨겠지만 여기 제가 우리 배준원 사장님 어머니 임창순 어머님 올해 79세세요. 제가 결심했어요. 저분을 PD를 만들겠다고. 전 세계 최고령 PD 만들 막 욕심이 생기고요. 누군가의 꿈으로, 그리고 아주 젊은 우리 20대 파트너, 젊은 사람의 꿈으로, 이렇게 다양한 제 파트너 또 형제 라인에 수많은 꿈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장표로, 강의는 마지막이 중요한데 어떤 장표를 마지막으로 넣을까가 제일 고민됐는데 이 장표를 넣으면서 여러분들과 오늘 저의 부족한 성공 스토리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숙제하듯 살지 말고 축제하듯 살자. 제 강의 때 자주 했던 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간혹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데 이게 간혹 앞뒤가 바뀌거나 앞뒤가 바뀐 것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순서가 바뀌고 개념이 바뀌는 거죠.
결국엔 네트워크 사업을 지금 상황에서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대가집을 한 거예요. 우리 막둥이 이명진 사장님이 어거주게 키웠고 잘 놀아주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목표가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하니까 저는 메나텍 사업이 숙제 같지 않았어요. 축제 같았어요. 뭐 모르시는 분들은 자꾸만 나보는 뭐 이렇게 봉사를 잘한다, 헌신을 잘한다 그러는데요. 저는 센터 오면 좋아 죽겠어요. 누가 나한테 공짜로 이 넓은 사무실을 주냐고. 누가. 난 사무실 얻어서 좀 살아봤거든요. 사업할 때 미치겠더라고. 월 수도세 내라 뭐 내라 그러는데 여기는 맡겨서도 공짜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화분 갖다가 내가 물 주워 피우고 쓰레기 줍고. 저는 그랬어요. 메나텍 사업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숙제가 아닌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축제가 맞아요. 만약에 이 사업이 숙제처럼 느껴진다면 뭐가 안 돼 있다? 내가 비전을 못 본 거고, 아까 이명사님 처음에 강의하신 꿈, 목표, 결단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숙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만 잘 끼워지면 메나테크는 여러분의 삶에 축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인연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유희선 사장님은 저도 오늘 모르던 얘기를 들었는데 알면 알수록 더욱더 매력적이죠. 또 이런 분이 있을까? 또 이런 분이 우리 그룹에 있는 것이 정말 큰 복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멋진 강의를 해주신 유희선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